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지름 3121km로 달보다 약간 작지만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 거대한 액체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한 이후 유로파는 오랫동안 평범한 얼음 덩어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79년 보이저 탐사선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유로파 표면은 거대한 균열과 선으로 뒤덮여 있었고 크레이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표면이 지질학적으로 매우 젊고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1990년대 갈릴레오 탐사선의 정밀 관측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유로파의 자기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얼음 아래 전기가 통하는 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소금물 바다였습니다. 유로파의 얼음 껍질 두께는 15km에서 25km로 추정됩니다. 그 아래에는 깊이 약 100km의 거대한 바다가 존재합니다. 이 바다의 물 총량은 지구 전체 바다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바다가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목성 궤도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조석 가열에 있습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압축되고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며 이 열이 얼음 아래 바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합니다. 목성의 다른 위성인 이오와 가니메데의 중력 영향도 유로파의 궤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조석 가열을 강화합니다. 이는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자연의 난방 시스템입니다. 유로파 표면의 특징은 지하 바다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표면 전체에 퍼진 붉은색 선형 구조는 얼음이 갈라지면서 아래에 물질이 올라온 흔적으로 보입니다. 이 선들의 길이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며 일부는 폭이 20km가 넘습니다. 분광 분석 결과 이 붉은 물질은 염분과 황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하 바다의 화학 조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유로파 표면에는 카오스 지형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영역도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얼음이 부서지고 다시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며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하 바다의 물이 표면 가까이 올라와 얼음을 녹였다가 다시 얼어붙은 흔적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지형은 지하 바다가 표면과 물질을 교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2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유로파에서 놀라운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표면에서 약 200km 높이까지 솟아오르는 수증기 기둥이었습니다. 이는 유로파 지하 바다의 물이 얼음 균열을 통해 분출되는 간헐천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간헐천처럼 지하의 압력이 특정 지점에서 분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간헐천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유로파 표면에 착륙하지 않고도 지하 바다의 물질을 직접 채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사선이 간헐천 분출물을 통과하면서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탐사 임무를 훨씬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간헐천은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 발견된 심해 생태계는 유로파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지구 깊은 바다 열수 분출구 주변에는 태양 에너지 없이도 번성하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황화수소와 메탄을 이용해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복잡한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유로파 바다 밑바닥에도 비슷한 열수 분출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파 내부에는 규산염,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이 있으며 조석 가열과 방사성 붕괴로 인해 해저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생명체 탄생과 유지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 바다의 화학 조성은 생명체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에는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인, 황 등 생명체의 필수적인 원소들이 녹아있을 것입니다. 표면에서는 목성의 강한 방사선이 얼음 속 물 분자를 분해해 산소를 만듭니다. 이 산소는 얼음 균열을 통해 지하 바다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저에서는 암석과 물의 반응으로 수소가 생성됩니다. 산소와 수소가 공존하는 환경은 에너지 생산에 매우 유리합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기장 데이터는 유로파 바다가 지구 바다와 비슷한 염도를 가질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은 생명체에게 적절한 환경입니다. 산성도 역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범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로파 탐사를 위한 여러 미션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2024년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은 목성 궤도를 돌면서 유로파를 약 50회 근접 비행하며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표면 지형의 고해상도 촬영, 얼음 껍질 두께 측정, 간헐천 활동 감시, 화학 조성 분석 등이 주요 임무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생명체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럽 우주국도 주피터 IC 문스 익스플로러 미션을 진행 중입니다. 이 탐사선은 유로파뿐만 아니라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도 탐사할 것입니다. 두 탐사선은 2030년대 초반 목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과학자들은 유로파 얼음을 뚫고 지하 바다로 잠수정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는 극도로 어려운 임무입니다. 15km 이상의 얼음을 뚫는 것은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전이며 영하 160도의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은 전자장비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미 다양한 개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을 이용한 드릴, 레이저 융해 시스템, 원자력 전원 장치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지구 남극 빙하 아래 호수를 탐사하며 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유로파 지하 바다 탐사는 아마도 2040년대나 2050년대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유로파 바다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이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유로파는 지구 밖 생명체 탐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 에너지원, 화학물질, 수십억 년의 안정적인 환경 등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것은 지구 생명체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화했을 것입니다. 이는 생명체가 우주에서 드문 예외가 아니라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현상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유로파의 얼음 밑바다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열수 분출구를 중심으로 미생물 군집이 번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복잡한 생명체도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지구 심해에 다양한 생물이 사는 것처럼 유로파 바다도 생명으로 가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우주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